예, 안녕하십니까. KBC 관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군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제가 이제 10년 전, 정확히 13년 전 일이죠. 13년 전 제가 이제 겪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저도 준비를 한다고 했었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이제 군대라는 거는 뭐 병이든 뭐 부사관이든 장교든 언젠가는 전역을 합니다. 누구도 전역을 하죠. 근데 이제 의무복무 기간과 이제 좀 다른 건, 이제 병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2년도 안 되지만은 2년이 안 되는 기간을 이제 군 생활하고 전역을 하고, 부사관이나 이제 장교들은 최소 3년 정도의 군 생활을 하고 이제 전역을 합니다. 3년까지도 거의 이제 문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군에서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6년 차든 5년 차든 10년 차든, 아니면 소령 진급을 못해서 전역을 하든, 소령에서 중령을 진급해서 전역을 하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나이에 전역하게 되면은 소령만 되더라도 보통 만 45세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대위로 풀로 채워서 근무하면 뭐 한 10 몇 년 정도 될 거고요. 계급 중년 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보세요. 24살에 10년이 넘어서 전역을 한다고 하면 24살의 인간을 해서 10년이면은 34입니다. 거기에 대위로 만기 전역을 했다고 치면은 풀로 채워갖고 계급 중년까지 가서, 그러면 40이 조금 안 되는 나이에 나오게 돼요. 소령도 마찬가지로 중령 진급이 안 되면 만 45세에 나오게 되죠. 이제 소령과 중령의 차이는 이제 연금을 받냐 못 받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소령까지만 나오더라도 일단은 뭔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대위로 그 계급 중령까지 가서 전역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뭐 6년이나 이제 10년이나 이렇게 딱 채워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나올 적에 조금 뭔가 뭐 사회 경력은 없잖아요. 군 경력을 사회 경력으로 쳐주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저희 경력을 쌓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군 장교나 부사관으로서 일할 적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병과가 뭐 보포기공통, 그러니까 전투병과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통신병과다 보니까, 정보통신병과다 보니까는 그래도 조금 나쁘게 보진 않았었는데, 보병이나 포병이나 이런 데를 전역해서 나온다. 예전에 건설공병 같은 경우는 공병에 있다가 나오면은 그냥 대형 건설사를 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이제 군생활 제가 있을 때 하신 분들은 건설공병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커리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 나머지 병과들이 관련 분야로 가지 않는 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산업체로도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이게 가는 것 자체가 넉넉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 다 따지면 결론은 이제 자기가 이제 전역 준비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전역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맨날 이제 그 주는 밥, 그 다음에 봉급, 그 다음에 집, 이런 세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또 업무도 바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아요. 뭐 생각은 다 하는데 실행을 하고 찾아보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이제 하루 지나게 되면,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전역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막상 이제 전역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돼요. 특히 요즘 같은 그 시기에는 경기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어렵다는 거죠. 좀 이제 군에 계속 남고 싶다 그러면 예비군 중대장이나 뭐 이렇게 그 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예비군 진급심사를, 그러니까 예비군이 대위에서 전역을 했으면은 1계급씩 진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비군 진급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진급제도를 해서 소령처럼 진급한 것처럼 만들어서 뭐 예비군 중대장 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 6년차 딱 옵션만 채우고 전역을 했었는데요. 저도 재작년에 그 예비역 그 진급 신청을 해서 바로 그 한 번에 됐어요. 한 번에 돼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3박 4일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정보통신학교에 가서 이제 받았거든요. 왜냐 제가 정보통신병과다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는 3박 4일 하고 이제 진급 이제 시험을 봐요. 뭐 전수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험을 보는데, 보고 나서 이제 점수가 나쁘지 않으면 이제 진급을 다 시켜주는, 대부분 다 진급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 보면은 이게 소령이 진급이 안 돼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소령 진급을 해서 예비군 중대장 시험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예비군 중대장을 시험을 보시면은 그렇게만 돼도 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이제 취직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공 따라서 이제 취직하기가 좀 수월한 사람이 있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적에, 저는 군에 있을 적에 이제 취직 준비를 위해 저는 그 육군 3사관학교를 나왔지만은 저는 계속 전기 쪽만 전공을 했어요. 뭐 전문대도 전기 설비과, 그 다음에 뭐 그 3사관학교 편입학했을 적에도 전기 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군 생활하면서 또 이제 대학원을 좀 다녔죠. 그래갖고 졸업과 동시에 저도 또 이제 석사학위를 이제 받았었는데, 그렇게 하고 31살에 이제 이력서를 내고 다니는데, 저는 이제 전기 쪽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게 뭐 많이 뭐 여러 군데 내면은 그 중에 한두 개는 왔었어요. 31살의 나이였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되게 늦었다고 생각했지만은, 막상 지금 이렇게 취직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뭐 젊은 거 늦은 건 아니었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막 36 이런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은 이거 좀 그 신입사원부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조금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제가 이제 전역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자면요. 일단 전역 전에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라면은, 또는 분야가 있다라면은 거기에 채용 요강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파악을 잘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썼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역 전에. 그리고 이거는 뭐 시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점. 그 기준점이 어차피 채용 요강이에요. 그 채용 요강 중에 그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뭐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토익 몇 점, 뭐 무슨 자격증, 아니면 상경계열은 뭐 토익 몇 점 이상, 그 다음에
왜냐면 공기업은 경력으로 뽑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부터 다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도 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서 기준점을 마련하고, 이제 뭐 여러 개의 이제 정보를 이제 채용 요강을 보시다 보면 이제 그 기준점들이 나오잖아요.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토익이 300점, 500점, 여기는 600점, 어디는 700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준점을 잡는다면은 그 낮은 점수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높은 점수로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미니멈 점수로 잡으면은 다른 데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높은 점수 때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장 높은 점수 때의 기준을 수립을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군에서 좀 준비를 하시다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제 전역 한 1년 전부터는 구직 활동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저도 6년차 전역을 했지만, 저는 사실 1년 전부터, 뭐, 그 전에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제 뭐, 학교를 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1년 전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연차도 써서 가서, 이제 면접도 보고, 막 여러 군데 냈죠. 여러 군데 내고, 근데 실제 저도 군경력 갔다가 경력으로 지원해서 이 가능성이 있을까 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연락이 오고, 연락 온 사람들이 면접도 보라고 오고, 그 중에 뭐 대기업도 있었고, 뭐 중소기업도 있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해서 간 거는 대기업을 이제 선택을 해서 면접을 한번 봐봤죠. 그 시간이 전역 6개월 전이었어요. 전역 8개월 전이었어요. 그리고 뭐 면접도 보고 찾아가서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그쪽에 된 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적에 이제 기사 자격증들을 이제 따놨었어요. 기사 자격증을 따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공 분야도 전기 쪽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기 쪽에 이제 뭐 연락이 왔던 거였었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고 사실 최종 합격까지 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역하고 나서 들어간다고 연락도 하고 했죠. 그때서부터는 다른 데를 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이제 삼사관학교나 육사 출신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 부사관들도 거의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ROTC나 학사장교들은 벌써 기업들이 이제 리더십이 좋고 뭔가 이제 관리 능력이 좋다고 해서 장교들을 채용을 해요. 근데 딱 그 전역하는 기간에 이제 채용 공고를 해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틈바구니 껴서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그 틈바구니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틈바구니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ROTC나 이제 학사 장교들을 위한 이제 틈인 거지, 다른 출신들을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뽑아놓은 그 자리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도 내봤거든요. 와, 이거 나도 뭐 군 그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연락 온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뭐 다른 사람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예 그쪽은 다 접었거든요. 기대도 안 하고.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13년 전 일이니까, 13년, 14년 전 일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막 이제 구직 활동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내셔야 될 건 뭐냐면요, 한 회사를 뭐 분야에 맞는 한 회사를 가면은 그 이후서부터 일정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이직이나 구직 활동이 상당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경력이 쌓이면.
그리고 이제 좋게 보는 곳이 많아진다는 거죠. 좋게 보는 곳이. 군의 리더십까지 하고, 보통 저기 뭐야, 육군 3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은 최소 대위 전역을 하잖아요. 뭐 육사 같은 경우도 뭐 5년차 전역 기회가 이제 있고 옵션이 10년인데 다 장기를 하겠지만은 보면은 최소 이제 옵션만 채우고 나오면 10년이 그 대위로 전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군에서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회사에서는 나쁘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진 않고, 그래도 뭔가 좀 일머리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적응도, 실제 저도 그렇고 직장생활에서 적응도 빠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인정을 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빨리 받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생각을 이제 빨리 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제 6년차 전역하고 나면은 이제 이제 계속 이제 병사들과 부사관들과 계속 이제 군은 어떻게 보면 최고 그 집단이 그 신분이 잘 높은 게 사실 장교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목에 힘을 많이 주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불어 가는 사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 더불어 가는 사회. 이게 제가 6년 딱 전역하고 나서 제일 또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또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은, 전역전 준비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심신수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리더로 계속 있다 보니까는 이게 성격을 잘 굽힐 줄 몰라요. 굽힐 줄 모르고 계속 자기 의견을 얘기하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동료들과 어울릴 적에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6년이라는 군생활과 교육훈련 그 사관학교 생활 2년을 받고 8년 동안 몸을 이제 그렇게 적응을 시켜놨는데, 그게 뭐 한 달, 두 달 만에 바뀌진 않더라고요. 저도 이 군에 있는 물이 빠지는데 걸린 시간이 한 2,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말투가 좀 지시조고 명령조라는 얘기를 좀 듣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억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나오시면 조금 다른 동료들과 어울릴 적에, 취직을 했다면 다른 동료들과 어울릴 적에 나쁘시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병들한테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오니 제가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엑셀도 모르고 뭐 한글 워드도 모르고 맨날 시켰으니 뭐 알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있으면은 1, 2년 정도 이제 좀 그런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좀 이게 좀 준비를 하고 나오시면은 취직을 하시더라도 불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큰 가락은 좀 잡고 나오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올해도 또 전역하는 사람이 이제 벌써 있었겠죠. 뭐 3월 1일자 인가하신 분들은 그 2월 28일자, 다음에 2월 28일자가 1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정년이 되신 분들은 이제 막 기수들 중에 이제 계급 정년이 돼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2월 28일 기준으로 계속 생기겠죠. 뭐 이제 ROTC나 학교는 좀 학사장교들은 좀 인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일수는 다르지만은 육사나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28일 기준으로 모든 게 정산이 될 거예요. 계산이 될 거예요. 부사관들도 이제 조금 이제 기수별로 이제 또 인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년돼서 퇴직하는 저녁일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매년 이런 사람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군에서 열의를 가지고 했었던 것이 바깥에 나오면은 이게 자기의 충성심은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역을 마음 먹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전역이 남으신 분들은 이게 남은 기간 동안, 군에서 남은 기간 동안 본인들이 무엇을 할 건지 정립을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워낙 이제 요즘은 이제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제가 말하는 게 약간 좀 구태가 될 수도 구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고 한번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자극을 받으셨다면은 좀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앞으로 남은 군생활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저녁에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준비를 잘 하시고 사회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사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게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힘 잘 내시고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안전하게 군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고 보고도 많이 하고 지휘관들한테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이제 전역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남기 시작하니까는 그때서부터 몸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3,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나가야 될 건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서리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참 전역하기 전에 도서관도 지역 도서관도 다니고 공부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또 제 연차 써가면서 이제 취직 시험 면접 보러 갔던 적도 기억이 나고 이상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부사관이든 장교든 전역하실 생각이 계시거나 이제 전역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